안녕하세요. 네, 도민투표 제휴사업부맡고 있는 허영순 부장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앉아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8분이 오셨는데 도민투표를 원래 알고 계시던가? 도민투표하고 원래 거래를 하고 있었다. 도민투표를 잘 알고 있었다. 몇 년 정도 되셨죠? 네? 거래하죠. 네. 거래는 저보다 한 번가. 서울 때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시나요? 관련 학교 납품하는 사업하고 있는데 네. 저기서 잘 납품 되셨나요? 만족하시는 편이시고요. 워낙 장발성 같은 중. 네. 그리고 그 전에는 그러면 잘 모르고 계셨던 건가요? 네. 그전에는 저 다른 분들은 도민투표하고 거래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으시나요? 그러면 도민투표를 어떻게 알게 되셨죠? 이제 우리가 좋은 상품을 찾다 보니까 인터넷에 좀 많이 뒤졌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당시 그 상품을 찾다가 이제 무슨 상품 구매 참 이런 쪽으로 그 상품 이름이 있었는데 연필 세트 같은 거. 문구 세트, 문구 세트 구매, 네. 공급청 이런 쪽으로 네. 검색을 하셨겠네요. 다른 분들은 도민투표를 어떻게 알게 되셨죠? 기사님, 도민투표를 어떻게 알게 되셨죠? 저는 주위 사람인데 배송대행 하고 계시나요? 이 그러면 거래 계속 제일 오래되신 분이실 텐데. 저는 혼자 얼마 한 일만 안 됐어요? 자세히 잘 모르고 그냥 검색하다가 몇 개월 정도 되셨어요? 두세 달 만에 그럼 지금 도민투표권만 하고 계시나요? 다른 데 것도 하고 계시나요? 다른 데 거 다른 데 거를 하고 도민투표는 아까 예. 그러면 다른 도매처와 지금 하고 계신 업체가 도민투표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나요? 정확히 잘 몰라서 설명했겠습니다. 잘 모르시다. 다른 도매처와 도민투표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는 분요 도매투표는 어떤 회사다라고 알고 계시죠? 중국에서 아이템 소싱해서 다른 곳, 예. 다른 곳들은 다른 분들은 그게 아니고 이제 중간 분식에서 이제 업체들이 이제 이쪽에다 이제 아이템을 제공해 주면 그거를 갖고 이제 다른 뒤에 계신 분은 어떻게 알고 계시죠? 도민투표를? 인터넷 검색 구매 도매처로 쳐가지고요. 다른 도매 성별하고 차이점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고요. 그래도 저희 잘 알고 계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지금 도매로 치면 온라인상에 여러 업체들이 나오는데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자가 다 따로 있죠. 공급자가 다 따로 있다는 얘기는 재고를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재고를 취합해서 같이 보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 공급자별로 발송이 된다는 뜻이고 합포전이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공급자가 다 따로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급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공급자가 원청이 아니라는 뜻도 됩니다. 공급자가 원청이 아니라는 뜻은 무슨 물건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가령 법적인 문제, 분쟁 디자인 특허라든가 실용신안이라든가 이런 어떤 분쟁의 소지가 일어났을 때 책임 져줄 곳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에 반해 도민투표는 저희가 직접 다 소싱을 하고 수입을 하고 재고를 가지고 가면서 공급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직접 소싱을 한 거고 직접 재포장을 해서 직접 수입을 한 거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저희가 많이 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화포장도 가능하고 그리고 물건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저희가 다 책임을 지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다른 점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나면서 계속 또 얘기를 드릴 텐데요. 일단 제가 어떻게 얘기를 진행을 할 거냐면요. 그냥 편하게 맨날 얘기하듯이 도민투표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어떻게 생겨나서 그 생기는 과정 중에서 어떤 서비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저희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좀 더 얘기가 편하고 쉽게 와닿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도메토피아는요 지금 월드컵 8强이죠. 우리나라가 져가지고 지금 좀 이렇게 16강 진출은 거의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도메토피아는 2002년도 그 월드컵 열기 저희가 월드컵을 개최했을 때 그때 생겨났습니다. 그때 남들은 월드컵 열기 투자했을 때 저희 대표님하고 이사님하고 그때 직원 한 명 있었는데 그렇게 세 명이서 그 영등포 구청역 근처에 좋은 사무실 하나 얻었어요. 사무실 얻어서 그 무역업을 해보자. 앞으로 그 세계 시장은 중국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원대한 꿈으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뭐 처음부터 큰 무역을 할 수는 없고 돈도 그렇게 있으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는 선배를 통해서 그 중국 광저우라는 곳에서 그 가가지고 초콜릿을 OEM으로 주문해서 생산해내가지고 그걸 남대문이나 동대문에 있는 과자 그 도매시장에 납품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꿈은 원대였는데 워낙 자본도 없고 그리고 어떤 시장 상황을 잘 몰랐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점들 중에 이 도매시장이라는 게 여기 도매시장 다녀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도매시장에 물건을 납품한다는 게 물건을 까는 건 굉장히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이 수금이에요. 게다가 다 그 연계되어 있는 쪽들이 많아 있어가지고 한 군데서 그 수금이 제대로 안 되면 남자는 다 수금이 제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그 자금이 막히다가 나중에 한 그 8,500만 원 정도 빚을 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무슨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고 빚으로 거의 사업을 시작하다시피 한 분들이라서 거의 그 저 무역업을 계속 할 수 없을 때쯤이 됐어요. 근데 저는 이미 2000년도 정도쯤에 그 영업 대행 사업을 따로 하다가 두 분하고 만나기 전에 영업 대행 사업을 하다가 한 10억 정도를 받았어요. 근데 무슨 저도 돈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스란히 다 빚으로 따는 거죠. 그리고 워낙 돈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노숙자처럼 생활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쪽 이사님을 알고 있어가지고 이사님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하고 저 두 분은 빚이 얼마 안 되니까 저 빚 빨리 갚게 하고 나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같이 일을 했어요. 근데 같이 처음에 일을 했는데 뭐 두 분이 뭔가 탄탄한 무슨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할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처음 이분들이 만들었던 사무실은 뭐 빚만 있으니까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저희 대표님이 아시는 선배분이 소개로 그 당산동 1가에 있는 뭐 주소도 아직 기억합니다. 254-6번지라는 곳에 다 쓰러져가지고 귀신 나올 만한 폐가 건물이 있었어요. 거기를 개조를 해가지고 무보증 30만 원에 그 창고 겸 그리고 집 겸 사무실을 쓰고 있었죠. 거기를 통해서 어쨌든 그 저를 비롯해서 그 대표님하고 이사님 딱 이렇게 세 명이서 남아가지고 일을 시작하는데 뭐 이렇게 라면 먹을 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세 명이서.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 노숙자 생활하다시피 할 때 아르바이트로 하던 게 차바이가 있었어요. 차바이가 뭔지 아시나요? 차바이가 뭔지 아시나요? 차바이가 뭐냐면요. 이게 고속도로 같은 데 막히면 이렇게 뻥튀기도 들고 다니고 뭐도 들고 다니는 사람 있죠. 그걸 차바이라고 해요. 근데 그 서울 시내에 보면은 많이 막히잖아요. 막히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 신호 대기하는데 그런 데 보면은 식칼 3종 세트, 계산기 3종 세트, 뭐 장난감 5종 세트 이런 거 딱 10,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파는 사람들 있어 들고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을 차바이라고 합니다. 매운 먹어가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10,000원짜리 흔들면 막 달려가서 물건 주고 돈 받아오고 뭐 이런 일들이죠. 처음에 그런 일을 해가지고 겨우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몇 달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큰 돈 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좀 편하게 다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노점을 하기로 했습니다. 노점을 하기로 해서 별의별 것들을 다 팔아봤어요. 면도기도 팔아보고 지금 뭐 다니시다 보면 천연 물건들 쫙 늘어놓고 파시는 분들 있죠. 그런 식으로 한번 물건도 쫙 늘어놓고 팔아서 보고 그랬는데 하루에 3만 원 벌기가 힘들더라고요. 하루에 3만 원 벌기도 힘들면 라면 먹는 거는 고사하고 저희 그 이자 갚을 돈도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도저히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서 제대로 된 물건 하나만 팔아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한 20일 넘게 그 청량리, 청계천, 그리고 제기동, 창신동, 화곡동 이쪽을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았어요. 신발도 팔아보고 캐리어도 팔아보고 백팩도 팔아보고 별의별 것들 다 팔았죠. 팔았는데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화곡동에서 포장지도 깔끔하고 예쁜 어떤 물건을 발견했어요. 그 물건이 뭐냐면 전동 칫솔 쓰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전동 칫솔이 한 얼마 정도 하죠? 100원 미만 그렇게 싼가요? 저희가 브라운 전동 칫솔 처음 나올 때 19만 8천 원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비쌌어요. 그게 처음 나오던 시절이었는데 이렇게 세트 중기가 있어가지고 모만 4개가 끼워져 있고 칫솔 대가 있는 게 있었어요. 요게 전동 칫솔인데 어쨌든 포장지는 깔끔해요. 6,500원에 구매가로 나오더라고요. 저거 10,000원에 팔면 뭔가 대박이 나겠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프레카드는 안 되고 그리고 전지 사가지고 막 광고문구 적어가지고 코팅한 다음에 뭐 벽에다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당산역 이게 내려가면 그 아울렛 건너편에 사람들이 무진장 많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거기서 처음 딱 물건을 팔아봤어요. 그런데 딱 판매를 시작한 지 5시간 만에 지금 100세트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6,500원에 팔아서 10,000원에 팔았으니까 5시간 만에 35만 원을 번 거죠. 10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난 거고. 그래서 이 아이템이다 라고 해가지고 3명이 곳곳에 어떤 노점 할 만한 좋은 자리에 가서 그 물건들을 팔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팔다가 많이 팔리니까 이거 원청을 찾아서 좀 더 싸게 팔아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원청을 찾아가지고 나중에는 6,500원에 받던 물건을 4,000원까지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뭐 싸게 판 건 아니고 4,000원에 받아서 10,000원 그대로 팔아가지고 마진율만 높아진 거죠. 또 그렇게 팔다 보니까 주변에 그 떡볶이 팔던 아주머니, 호떡 팔던 아주머니, 다른 노점, 뭐 치약 파는 아주머니, 이렇게 노점 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있어요.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구경하다가 그거 우리도 팔게 해주세요. 나 이제 저기 혹시 너 나을 것 같네 라는 분들이 또 생겨났죠. 그래서 그분들, 저희 대표님은 그분들 깔아주는 일만 했었어요. 근데 대표님이 혼자 파시는 것보다 그렇게 깔아주시니까 깔아고 파시는 분들한테 하나 팔면 4,000원 되고 2,000원 먹고 이렇게 해서 한 10군데, 15군데 깔아주니까 뭐 우리가 셋이 하는 것보다 깔아주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처음 그냥 우리끼리만 하는 것보다 누군가와 같이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눈치도 채고 배우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그 노점을 한 4개월 반 정도 했었어요. 이 4개월 발전이라는 게 저희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기간인데 4개월 반 동안 해가지고 8천만 원 정도의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 8천만 원을 다 갚는데 쓰느냐 그러지 않고 이 돈을 쓰지 말고 우리 새로운 사업을 해보자 라고 해서 3명이 꼬박꼬박 모았죠. 8천만 원을 가지고 저희 대표님이 앞으로는 우리처럼 돈 없고 백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는 인터넷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물건 판매를 해보자,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걸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셨죠. 근데 저는 웃음밖에 안 하더라고요. 왜 웃음밖에 안 하냐면 저희 대표님, 저 이사님 셋 다 컴맹이에요. 저는 아직도 지금 독수리예요. 근데 쇼핑몰을 만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팔아야 될 상품을 사진을 찍을 줄 알아야 되고 그에 대해서 포토샵 작업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쇼핑몰 뭐 경매로도 만들려면
최소한 HTML의 기본이라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건 무슨 검색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인데 좀 바보 같은 세명 모여가지고 어떻게 뭐 하나 이렇게 좀 걱정을 했었죠. 대표님, 야, 누군 처음부터 알아가지고 말이야 다 하면서 배우면 돼. 라는 어떤 그 무한 긍정의 어떤 사고로 사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저하고 대표님하고 이사님하고 그 국비 지원하는 컴퓨터 학원에 다니면서 한 석 달 정도 배웠던 것 같아요. 석 달 정도 배우고 바로 이제 겨우 두들길 수 있을 정도쯤 되자마자 저희가 회의를 거쳐서 만든 사이트가 초코레이디닷컴입니다. 초콜릿이라는 말하고 레이드라는 말하고 합성을 해서 제가 조합을 해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말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트가 아직도 남아있나 라고 해서 저번에 검색을 해봤더니 누군가 그 성인용품 사이트로 등록을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래서도 진정을 하듯이 저희가 제일 처음에 저희 대표님이 하시던 사업이 초콜릿 무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초콜릿을 그 취급하는 과자상들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요즘은 인근에 가면 수입 과자나 수입 그 상품들을 많이 쉽게 접할 수 있었는데 12년 전만 하더라도 수입 과자 사 먹으려고 하면 남대문까지 가야 됐었어요. 동대문까지 가야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자만 전문적으로 파는 시장에 가서 사다 먹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전문적으로 아는 친구들은 뭐 일본 사이트, 외국 사이트를 들려라 그러면서 사 먹기도 했었고.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런 사람들, 일본 과자에 조금 그 맛을 느끼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사이트를 딱 만들었습니다. 사이트를 만들고 동시에 옥션 그리고 그 당시 오픈마켓들 물건을 등록을 해서 팔기 시작했죠. 물건을 파는데 그 당시는 지금은 사업자만 내면 고정가 판매를 해가지고 무료로 누구나 다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상품을. 근데 그 당시에는 공동구매라는 방식하고 경매라는 방식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두 방식은 다 등록 비용이 들어갔어요. 최소한 2주 정도 걸리는데 만 몇천 원이 들어가요. 근데 저희가 그 5,000원짜리 상품을 두 개 골라서 9,800원에 그 살 수 있게끔 판매를 했었는데 그 수수료 빠지고 그리고 또 등록 비용 빠지고 남는 마진이 1,몇백 원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에 4건, 5건 나가기가 힘들더라고요. 뭐 키워드도 다르게 조합을 해보고 별의별 방법, 남들 잘 파는 판매자들이 쓰는 방법들은 다 쫓아해보고 그러는데도 거의 한 달 동안 5건, 6건 넘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저희 대표님하고 할 수 있는 게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회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맨날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 딱 40건씩만 나가면 우리가 광고도 해보고 못도 해보고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매일 공상에 젖어서 회의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초콜릿닷컴이라는 걸 정확히 2003년 12월 5일인가 6일에 개설을 했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정말 5건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날도 딱 눈 뜨고 일어나면 딱 40건만 주문이 들어와 있으면 정말 좋겠다 라고 하면서 소주 마시고 있다가 잠이 들었죠. 딱 깼더니 이제 아침 9시쯤 넘어더라고요. 그 다음이 2004년 1월 깨웠을 때 1월 16일인가 그랬을 텐데 거짓말처럼 딱 40건 주문이 들어와요. 이게 무슨 조화지? 라고 해서 다 포장을 해서 보냈는데 저녁 때 해보니까 또 40건 주문이 들어와 있어요. 추가.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갑자기 200~300건 주문이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조화지? 라고 했는데 뭐 알만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초콜릿을 팔면서도 물건이 갑자기 그렇게 나가는 이유를 몰랐어요. 왜 나가는지 아시겠죠? 짐작하시죠? 그렇죠? 왜 나가는지 아시겠죠? 1월 16일에 왜 나가는지. 발렌타인데이 때문에 나가는 거였어요. 근데 저희는 생전 초콜릿 받아본 적이 없는 남자들이어서 그런지 나가는지도 몰랐고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여자들이 남자들을 위해 그렇게 초콜릿을 많이 사는 걸 처음 알았어요.
나중에는 한 일주일째 되니까 2,000건, 3,000건 이렇게 줍니다. 저희가 그래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아는 선배, 후배, 친구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2, 30명이 밤새 포장을 해도 그 물량을 다 맞추기 힘들 정도의 주문을 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얼마큼 바보들이냐면요. 아마 뭐 저런 바보들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바보들이었어요. 이렇게 쇼핑몰에 있으면 당연히 신용카드로도 결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핸드폰으로도 결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가상계좌가 있어서 그 결제자에 입금을 하면 자동으로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도 모르고 또 돈도 없었고 그걸 설치하는 그래가지고 무통장 입금 이렇게 딱 써놓고 저희 이사님이 하루에 한 20번, 30번씩 통장을 찍어가지고 있어요. 야 김미아 입금했어. 야 변형재 입금했어. 이 변형재 여기 있네. 이러고서 입금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도 몰랐던 거예요. 정말 무식하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무식하고 바보들 사람들 주변에는 또 역시 바보들이 있어요. 종이 들어오면 뭐 어떻게 이게 계속 찍어올 수도 없는데 라고 그랬더니 야 주문하면 다 입금해 보내 라고 하는 선배가 있는 거죠. 또 이 바보들은 선배가 선배니까 그래요? 야 맞아 보내. 그래서 물건을 무조건 주문하는 거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 사이트 정말 신기해요. 제가 방금 입금하고 있는데 입금하고 왔는데 물건이 이미 와 있어요. 짜장면보다 더 빨라요. 원래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그뿐만이 아니라 송장이 뽑히는데 그때 도트 프린터라는 게 있었어요. 뜨뜻 이렇게 뽑히는 송장인데 하루 종일 뽑아도 1000장 정도밖에 못 뽑아요. 옆에서 그럼 또 송장이 빨리빨리 쳐놔야 되니까 옆 사람들이 송장을 적어요. 그럼 이게 서로 간에 배송 준비 중이라 주문을 넘기는 과정에서 꼬이겠죠. 그러니까 보냈던 사람들 또 보내고 말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무식하면서도 남들 할 거 다 하고 싶어가지고 시스템에 보면 쇼핑몰에 이런 게 있잖아요. 가입하면 1000포인트 드립니다. 추천해주면 또 1000포인트 드립니다. 이런 게 있죠. 그랬더니 이 어린 놈 친구들이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몇십만 포인트를 가진 어린 놈 친구들이 나와요. 그런 어린 놈 친구들이 또 그 포인트로 막 주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그런 것도 따져볼 기회를 없이 열심히 물건을 보냅니다. 열심히 물건을 보내다 보니까 아마 저희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인건비를 다 줬다라면 훨씬 더 크게 망했을 텐데 그렇게까지 망하지 않고 딱 2월 14일 지나고 나서 결산을 해보니까 몸은 몸대로 피곤하고 막 몸 망가진 것 같은데 딱 8천만 원 손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행운이라는 게 준비가 안 되는 사람한테 찾아가면요 불행의 시작이고 불운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기본 바탕을 열심히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근데 어쨌든 8천만 원, 그러니까 뭐 어떤 건 다 날린 거죠. 다 날리고 나서 기분도 굉장히 나쁘고 꿀꿀하고 그러고 있는데 저희 대표님이 정말 미친 사람처럼 막 웃고 있는 거야. 진짜 일이 너무 힘들어서 돌았나? 이럴 정도로 막 이렇게 웃고 있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좋다고 있으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저희 대표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우리가 인터넷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됐냐? 이제 한 3달? 그 정도밖에 안 됐어. 2달, 3달밖에 안 됐어. 근데 이쪽이 준비만 잘하면 터질 수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 8천만 원은 투자 비용으로 안 아까운 거야. 나머지 이제 우리가 8천만 원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하면 돼. 야, 사업하다 보면 몇 년 동안 투자를 해도 안 되는데 우리가 이 몇 개월 만에 그걸 알았는데 우리 이제 준비 잘하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서 저는 이미 10억을 빚지고 있던 사람이라 내일이 어떤 사람이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알았어. 그래서 일을 같이 했죠. 근데 그래 적어도 그만큼은 안 나가더라도 반 정도는 나가겠지. 우리 바로 한 달 후에 오는 화이트데이를 열심히 잘 준비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동입금 확인 또
시스템도 PG라 그러죠. 다 준비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했던 부분 따져가지고 다 준비를 끝냈어요. 끝내고 야 우리가 이제 물건 사러 왔다 갔다 시간이 없이 장사는 주력해야 되니까 물건 재고를 이미 다 당겨오자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납품 많이 했던 곳이니까 3천만 원어치 재고를 외수용으로 땡겨왔어. 땡겨와서 이제 우리는 이거 다 팔고 돈 버는 일만 하겠어 라고 해서 열심히 광고도 하고 해서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남자들은 여자들을 위해 사탕을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사탕 사주시나요? 남자스러워서 안 사주시죠? 사탕 사주시나요? 사탕 사주시는 분 이런 분들 때문에 저희가 방송 여자분들은 남자들을 위해 그렇게 사탕 많이 사는데 남자분들은 다른 거 사주면 좀 사탕 사주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반에 반도 안 나와요. 20%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시간은 가고 재고는 저희가 딱 그 화이트데이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반품도 안 돼요. 왜냐면 그 기간에 그 사람들은 다른 것을 팔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반품도 안 되는 재고 계속 남고 3월 14일이 딱 지나니까 물건의 80%가 넘게 그대로 남았어요. 진짜 기분 나쁘고 참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또 시대에 꺼냈는데 또 미친 사람처럼 막 웃고 있어요. 저희 대표님. 진짜 제대로 돌지 않고서는 저럴 수 없을 텐데 라고 뭘 또 좋아서 그렇게 웃으세요. 그랬더니 저희 대표님 하시는 말씀 야 우리가 작년에 불과 3개월 전인데 그때 우리 목표가 뭐였냐 우선 40건 50건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봐라 하루에 기본으로 5, 60건 무조건 나갔어. 그거 대단한 거 아니냐? 나머지 이제 전문적인 쇼핑몰을 만들어서 탄탄하게 만들면 되면 3개월 만에 이 정도 만들었는데 나머지 더 뭐 6개월, 1년 지나가면 훨씬 더 뭐 그 완비를 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또 어차피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뭐 상관없어 또 사실 뭐 그래요 알겠어요 라고 하면서 같이 일을 했죠. 그래 좀 더 준비를 해서 한번 좀 탄탄히 만들어 보자 라고 했는데 올해 날씨 무지 덥죠. 4월달 5월달부터 무지 더웠던 것 같아요. 이게 몇십 년 만에 더위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올해 국면이 아니었어요. 12년 전 2002년 검색을 해보시면 그해 4월도 무지 더웠어요. 제품들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무식했냐면 단일 식품을 파는 사람은 식품 냉장 창고가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선명한 창고. 그런데 그 다 쓰러져가는 폐가공들이 무슨 그림이 있었겠죠. 땡볕 하면은 바로 그 식품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막 덥다 보니까 이 택배차들이 뭐 햇볕에 노출이 되면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급속도로 변동돼요. 저희가 초콜릿이나 사탕을 보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좋다고 같이 만나서 뭉치고 똥처럼 붙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보내면 보낼수록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물건을 보내면 보낼수록 환불해줘야 될 건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물건을 팔면 팔수록 요기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판매 신용도라는 게 있는데 판매 신용도가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정도 버티기를 해보고 하다가 눈물을 먹고 5개월 만에 안 되겠다. 우리 식품은 그만하자. 라고 해서 저희 첫 쇼핑몰이었던 초콜릿닷컴을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재고는 판매가의 20%가 아니라 저희가 구매한 가격의 20%로 땡을 쳐버렸습니다. 그러니 남은 것도 빚. 그리고 남아있는 돈도 이제는 우리가 8,500이라는 빚을 두 분이 지셨다고 하는데